당신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따뜻하게 마음을 나눈 게 언제였나요? 그저 손끝만 닿아도 설렜던 그 감정. 언젠가부터 우리 곁에서 멀어졌다고 느끼진 않으셨나요? 나이 들면 성은 멀어지는 거야. 이젠 그냥 참고 사는 거지. 그런 말들에 익숙해진 당신께 오늘 이 영상을 전해드립니다. 몸은 달라져도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성은 욕망이 아니라 관계이고 존재의 언어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감정을 조금이나마 깨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아지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나이가 들면 성욕도 사라진다고들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과연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성욕은 단순히 나이로 꺼지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랑을 원하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본능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60대 이상 성인 중 상당수가 여전히 성적 판타지를 느끼며 일상에서 성적인 자극에 반응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성욕은 육체적인 반응만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인 자극보다는 정서적인 유대감, 친밀함이 성욕을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전에는 성욕이 단순히 육체적인 반응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학적으로도 그 정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욕은 뇌에서 시작되며 감정과 기억, 관계의 깊이에 따라 그 강도와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과거의 경험, 상대와의 감정적 거리,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성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체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 상황은 훨씬 복잡합니다. 중년 이후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점차 줄어들지만 그것이 곧바로 성욕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더라도 여전히 성적 욕망을 느낄 수 있고 오히려 감정적인 자극에 더 민감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경 후에도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은 일정 수준 유지되며 성적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예전처럼 육체가 먼저 반응하기보다 이제는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연결되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욕구, 함께하고 싶은 감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히려 성의 본질에 더 가까워진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삶의 연결로서의 성, 그것이 중년의 성이 지닌 깊이입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성은 점점 더 젊은 사람들만의 것처럼 포장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년 이후에도 건강한 성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데 익숙하지 않기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에 대한 대화가 줄어들고 부끄럽거나 사소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성욕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런 감정을 느낀다면 그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도 괜찮은 걸까? 라는 질문이 들 때 그것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성욕은 단지 욕망이 아닙니다. 존재에 대한 긍정이고 삶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할 필요도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중년의 성은 단절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감정이 앞서는 더 섬세하고 더 진실한 연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아주 작은 질문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괜찮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이미 당신 안에서는 다시 사랑할 준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로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서로의 손끝이 닿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우린 왜 이렇게 됐을까? 많은 중년 부부가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삽니다. 사랑이 식은 걸까요? 정말로 서로를 원하지 않게 된 걸까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표현할 방법을 잃어버린 것에 가깝습니다. 중년이 되면 생활은 익숙해지고 관계는 의무가 되고 서로의 감정은 침묵 속에 묻히게 됩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심리적 특성이 바로 회피입니다.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묻지 않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성생활은 말하지 않으면 더 깊은 단절이 시작되는 영역입니다. 한국가족건강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40대 이상 부부의 53%는 1개월 이상 성생활이 없는 성적 단절 상태에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서로의 욕망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서로에게 거절당할까봐 무서워서 시작도 못한 채 멈춰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거절 불안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조차 관계를 흔드는 불편한 행위로 느껴지는 시기. 중년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또 하나, 일상 스트레스의 누적도 큽니다. 자녀 교육, 부모 부양, 건강 걱정, 퇴직 준비, 성생활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감정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몸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의대 보고서에 따르면 성적 반응은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 친밀감, 신뢰감이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원활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마음이 다치면 몸도 다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는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내가 당신을 아직 원하고 있다는 걸 솔직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견디지 않으면 다시는 가까워질 기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성생활은
감정의 온도로 움직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 그리고 아주 작은 손길 하나가 다시 욕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년의 성은 자신의 정체성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사랑받고 싶은 사람인지,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설레게 만들 수 있는 존재인지, 그 감정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성욕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용히 포기하지 마세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여전히 설레는 존재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안 땡기지? 누군가 이런 말을 꺼냈다면 보통은 몸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나이 탓이다, 피곤해서다, 호르몬이 줄어서 그렇다. 그런데요, 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을 움직이는 건 몸보다 먼저 마음이라는 거죠. 하버드 의대의 성반응 연구를 보면 성적 반응의 80% 이상이 심리적 요인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즉, 자극이 오기 전에 정서적 연결감이 먼저 작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한창 연애하던 시절엔 상대방 손만 스쳐도 심장이 뛰고 톡 하나에도 얼굴이 빨개졌죠. 그때 몸이 특별히 더 건강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죠. 보고 싶고 궁금하고 떨렸기 때문에 몸이 반응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면 이런 감정적 긴장이 사라집니다. 왜냐고요? 너무 익숙해서 그 사람의 패턴도 표정도 말버릇도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오늘 무슨 속옷 입었을지도 상상이 가요. 그러다 보니 자극이 줄고 설렘이 사라지고 그 결과 욕망도 잠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욕망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적 무감각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쌓아두다 보면 서서히 모든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 대상이 부부 사이라면 더 치명적이죠. 실제로 여성 가족개발원 보고에 따르면 40대 이후 여성의 70%가 상대와 감정 교류가 없으면 성적 욕구도 자연히 사라진다고 답했습니다. 몸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몸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건드려주는 감정의 불씨가 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욕망을 다시 깨우는 방법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감정의 문을 다시 여는 것.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예전엔 당신이 웃기만 해도 내가 설렜는데, 혹은 당신 목소리가 가끔 내가 첫눈에 반한 그 느낌 그대로야. 유치하다고요? 사실 그 유치함이 욕망을 깨우는 첫 감정입니다. 어른이 되면 멋과 품위는 챙겨도 유치한 표현은 잃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 서로의 존재를 다시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맨은 말합니다. 욕망은 시선에서 시작된다. 매일 보는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바라봐주는 순간 욕망은 살아난다. 중년 이후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건 무관심입니다. 화도 안 내고 기대도 안 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함께 있는 상태. 하지만 무관심은 욕망을 죽이는 독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하루에 딱 10초라도 상대방의 눈을 진심으로 바라보세요. 말없이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그 10초가 감정을 데우는 작은 불씨가 됩니다. 욕망은 결국 서로가 서로를 사람으로 다시 느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아직도 매력 있는 사람이고 나는 당신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감정. 그 감정은 몸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되는 불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의 욕망도 그 불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만 이런 건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가볍게 스쳐도 반응하던 몸이 요즘은 아무리 애써도 꿈쩍도 안 한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통된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걸 문제라고만 보는 시선이 오히려 더 큰 벽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감소, 여성은 에스트로겐 저하로 인해 성적 반응 속도가 늦어지고 예민함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변화 자체는 질병도 아니고 이상도 아닙니다. 그저 나이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이죠. 심리학에서도 강조합니다. 중요한 건 몸이 반응하지 않는 순간이 아니라 그때 서로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서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분위기가 잡히지 않거나 한쪽이 미묘하게 민망해하는 순간, 그때 왜 이래? 나 요즘 이상한가 봐. 미안, 괜히 시도했나 봐. 이렇게 되면 그 한 번의 실패가 낙인이 돼요. 다음 시도조차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응하면 어떨까요? 괜찮아. 오늘은 그냥 안아만 줄래? 이 시간 자체가 좋아서 꼭 뭘 안 해도 충분해. 심리적 안정감은 잘 되느냐보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경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핵심 조건입니다. 실제로 미국 심리학협회 연구에서는 중년 커플의 성생활 만족도는 성적 성공률보다 감정적 회복 탄력성과 더 깊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쉽게 말해 한 번 실패했을 때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커플일수록 장기적인 친밀감이 높았다는 겁니다. 몸이 반응하지 않을 때 관계를 망치는 건 몸이 아니라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성과 애정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중년이 되면 성생활은 단지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매력적인 사람인가?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인정받고 있는가? 라는 존재의 확인 행위로 바뀝니다. 그래서 상대가 먼저 손을 잡아주거나 가볍게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자존감이 회복되기도 하죠.
특히 여성의 경우 성적 교감 이전에 애정 표현이 선행되어야 몸이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임상성의학회 보고에 따르면 여성의 성욕은 호르몬보다는 관계 만족도와 정서적 신뢰감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즉, 성생활이 회복되기 위해선 몸을 자극하기보다 먼저 감정을 다독이는 게 우선입니다. 때론 대화 한마디, 요즘 너무 예뻐 보인다, 당신한테 기대고 싶었어, 이런 따뜻한 말 한 줄이 몸을 깨우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몸이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건 신체가 아니라 신뢰와 감정입니다. 관계는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다는 감정 속에서 다시 손이 가고 다시 마음이 열리고 조금씩 욕망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게 중년의 사랑이 주는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우리도 예전처럼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한 번쯤 해보신 적 있나요? 하지만 금세 스스로 고개를 젓게 되죠. 아니야,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걸까요? 욕망을 되살리는 기술은 생각보다 거창하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사소해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 속에 그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시작은 침실이 아닙니다. 욕망은 하루의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같이 밥 먹을까? 오늘 날씨 좋다, 같이 산책 갈래? 이런 소소한 일상이 서로를 향한 관심을 다시 일깨웁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커플 간의 성적 친밀감은 신체적 터치보다 일상 속 정서적 교류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합니다. 즉, 욕망은 특별한 자극보다 작고 반복되는 교감에서 피어난다는 거죠. 둘째, 스킨십은 목적 없이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중년 이후의 몸은 예민하지 않지만 그만큼 예상치 못한 따뜻함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지나가면서 어깨 한번 토닥여주는 것,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 이런 스킨십은 상대에게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예요 라고 무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욕망의 불씨가 됩니다. 셋째, 성적 대화의 장벽을 낮추는 것.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중년 이후 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금기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서로의 바람도 불편함도 그저 오해로만 쌓이게 되죠. 서울예대 성의학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중년 부부의 성적 만족도는 대화의 빈도에 따라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말을 트는 순간 몸도 천천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쉽진 않습니다. 이런 얘기 꺼내도 될까? 부끄럽고 민망해서 어색할까봐. 그 마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딛고 당신한테 이런 얘기 처음 해보는데 요즘 내 감정이 좀 달라졌어, 이런 표현 하나로 둘 사이의 거리감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넷째, 외모에 신경 쓰는 것. 이건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기 위해서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성적 자율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느낄 때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화장, 옷차림, 향기, 이 모든 게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되찾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욕망을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욕망은 서로의 결핍을 채우려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성생활은 기술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당신을 사랑해라는 말보다 당신을 이해하고 싶어라는 마음에서 더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늦은 나이라도 욕망은 언제든 깨어날 수 있습니다. 뜨겁고 극적인 장면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조용히, 따뜻하게 서로를 다시 느끼는 그 순간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성숙한 사랑의 시간일지도 모르니까요. 우리는 너무 자주 이제는 늦었겠지라는 말로 자신을 접곤합니다. 하지만 욕망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그 감정은 다시 살아나고 그 감정은 몸을 깨웁니다. 중년이라는 이름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시 사랑하고 다시 설레고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믿어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응원입니다. 지금도 당신 안의 사랑은 충분히 살아있습니다.